이럴 수가 이게 된다고? 전기 없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기술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 기술이 해냈다는데요. 더군다나 이 기술이 다른 마을로도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예요. 저는 전기가 없는 마을에 전기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아프리카 곳곳의 외딴 마을들을 다니며 태양광 패널과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어두운 집 안에서 별처럼 빛나는 LED 전구 옆에 서서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화요일은 뭔가 달랐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빨간 핀들이 꽂힌 지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핀 하나하나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마을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케냐에는 15개, 우간다에는 12개, 탄자니아에는 8개의 핀이 꽂혀 있었죠. 그 작은 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흩어진 작은 승리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콰메 박사님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죠. 박사님은 시내 큰 병원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가끔 의사가 없는 시골 지역으로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서류가 가득 담긴 파일을 꺼내셨어요. 엘레나, 마파티라는 마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지난달 그곳에서 3명이 죽었어요. 모두 밤에 뱀에게 물려서 말이에요. 커피잔이 입술 중간에서 멈춰 있었어요.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3명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디를 밟고 있는지 볼 수 없으면 모든 그림자가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콰메 박사님이 제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 놓으셨어요. 흙과 철판으로 만든 간단한 집들이 있는 작은 마을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얼굴들이 걱정스럽고 지쳐 보이고 있었어요. 그 마을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려요. 아주 험한 길로 말이에요. 박사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280명이 살고 있어요. 15년 전에는 전기가 있었다고 해요. 유럽의 어떤 단체에서 디젤 발전기를 주었거든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고장 났어요. 부품값이 너무 비싸서 바꿀 수가 없었고 연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가슴속에서 익숙한 아픔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8살 때 우리 마을에 큰 태풍이 지나간 후 몇 주 동안 전기가 끊어졌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창문 밖의 무서운 소리들을 들으며 작은 불빛 하나라도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던 그때 말이에요. 가장 끔찍한 일은 2주 전에 일어났어요. 콰메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주름이 눈 주위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에서도 엄청난 슬픔이 그 얼굴에 드러나 보이고 있었어요. 이분이 바코이 족장님이에요. 6살밖에 안 된 손자가 어둠 속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아이가 길을 잃고 독뱀을 밟았어요. 길을 볼 불빛도 없었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할 불빛도 없었어요. 아이는 아침이 오기 전에 죽었어요.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바코이 족장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손자를 안고 계시면서 전기만 있었다면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그분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어요. 박사님,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케냐와 우간다에서 하신 일들을 봤거든요. 당신이 설치한 한국 태양광 기술은 어떤 마을에서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이 비치는 길에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환한 가로등 아래 인도를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해가 진 뒤에도 밝게 비치는 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4시간 떨어진 곳에서는 가족들이 유일한 불빛을 위해 장작을 모으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어두워진 후에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촛불과 손전등만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뒤에서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무서워하고 있어요. 고장난 발전기 때문에 약속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정확히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태양광 발전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해요. 3년 이상 작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버리고 떠날 건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깊은 확신이었어요. 박사님, 그 마을 연락처 있으세요? 처음으로 웃음이 얼굴에 번지고 계셨어요. 그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었어요. 전화번호와 길 안내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시는 동안 제 평범한 일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4시간의 험한 길과 15년간의 깨진 신뢰를 건너서 마파티 마을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곧 어둠을 이긴 또 다른 장소를 표시하는 빨간 핀이 하나 더 생길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도 괜찮다는 걸 설득해야 했어요. 진짜 여행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구덩이 하나하나마다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울퉁불퉁한 길을 차로 달려본 적 있으세요? 마파티 마을로 가는 제 여행이 바로 그랬어요. 4시간 내내 제 지프차가 마치 마른 강바닥 같은 흙길에서 튀고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어요. 이번 여행을 위해서 꼼꼼하게 짐을 싸왔어요. 배낭 안에는 성공한 태양광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담긴 태블릿이 들어 있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작은 태양광 랜턴도 가져왔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마을 아이들이 밝은 LED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 든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달리면서 점점 더 험해질수록 의심이 폭풍전에 몰려오는 안개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 주변 풍경이 힘든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진 아카시아 나무들이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땅은 텅 비어 있고 잊혀진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제 지프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갈 때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얼굴에는 매일 살아남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지친 모습이 드러나 있었어요. 마침내 마파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을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제 앞에 나타났어요. 진흙 벽돌과 골판지 지붕으로 만든 간단한 집들이 중앙 광장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염소들이 건물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먼지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어둠이 다가오면서 모든 게 어떻게 바뀌는지였어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마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몇 분 만에 마파티는 속삭임과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작은 불빛만 있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마을 중심지 같아 보이는 곳 근처에 지프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고요함이 무겁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 분을 봤어요. 바코이 족장님이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둑한 빛 속에서도 깊은 슬픔의 주름들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2주 전에 손자를 어둠 때문에 잃으신 그분이었어요.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시더니 희미한 빛 속에서 제 얼굴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눈빛에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어서 가슴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당신이 개발 단체에서 온 여자군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소개를 했지만 저를 어떻게든 평가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15년 전에 약속을 했던 유럽 사람들과 제가 다른지 시험해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작은 건물 쪽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하셨어요. 걸어가면서 제 배를 슬프게 만드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들도 없었어요. 집 사이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집 안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회관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촛불 3개로 밝혀져 있었어요.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서 모든 게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박호이 족장님이 간단한 나무 의자에 앉으시더니 제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촛불빛 속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얼굴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깊은 피로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지팡이 위에 놓인 손들은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가지고 온 마지막 사람들은 소리와 연기를 내는 큰 기계를 가져왔어요. 3년 동안은 불빛이 있었죠. 그런데 기계가 멈췄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깨진 약속들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벽처럼 놓여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한 번 실망했던 이분에게 한국 태양광 기술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배낭에 손을 넣어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이 어두운 방에서 밝게 빛나자 박호이 족장님이 놀라서 몸을 뒤로 살짝 젖히셨어요.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케냐의 마사이 마을이 밤에 찍힌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아이들이 밝은 태양광 가로등 아래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집 밖에 모여 있었어요. 깨끗하고 일정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병원이 보였어요. 박호이 족장님이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태블릿의 빛이 그분의 눈에 반사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 마을도 마파티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장난 디젤 발전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 태양광 패널은 그곳에서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영상이 끝나자 박호이 족장님이 오랫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촛불들이 계속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세요. 가방에서 실현용으로 가져온 작은 태양광 랜턴을 꺼냈어요. 밖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4시간 운전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다녔기 때문에 랜턴이 충전되어 있었어요. 스위치를 눌렀어요. 순간 눈부신 흰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박호이 족장님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잠깐 눈을 가리셨어요. 다시 보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불도 없고 연기도 없고 소리도 없네요. 한 손가락으로 랜턴을 조심스럽게 만지시며 속삭이셨어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의심의 벽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그 벽에 금이 하나 생겨 있었어요. 희망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긴 거였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전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설득해 본 적 있으세요? 마파티 마을에서 그 다음 3주 동안 제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거였어요. 박호이 족장님이 병원에 작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걸 허락해 주신 후 저는 한국에 있는 팀에 연락했어요. 며칠 후 박민수 엔지니어가 14명의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트럭에는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 두꺼운 배터리들, 그리고 아프리카 햇살 속에서 은뱀처럼 반짝이는 전선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죠.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모여서 우리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걸 봤어요.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 물가에서 낯선 사람들을 지켜보는 야생동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희망을 갖고 싶어 했지만 희망이 전에 그들을 배신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용감했어요.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무와 건물 뒤에 숨어서 박민수 씨와 팀이 병원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아이들을 보고 손을 흔들며 웃어주면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도망갔다가 1시간 후에 다른 숨을 곳에서 다시 나타나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남자가
우리 작업 현장으로 다가왔어요.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밝고 호기심 많은 눈이 제 남동생을 닮아 있었어요. 이름은 하혜였고 23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박민수 씨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지 사람이 이 기술을 배우는 게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하혜가 태양광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마을이 다시는 전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하혜는 열성적인 그림자처럼 박민수 씨를 따라다녔어요. 엔지니어들이 전선을 연결하고 회로를 점검하는 걸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질문하며 여러 부품들을 가리키고 이름들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혜만큼 열성적이지는 않았어요. 설치 작업 5일째 되던 날, 마을 중심가 근처 큰 나무 아래에서 나이든 마을 사람들이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몸짓은 날카롭고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몸짓 언어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걸 두고 다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호희 족장님이 마을 경계를 함께 걸어보자고 하셨어요. 어둠이 깔리는 가운데 천천히 걸으시면서 걱정거리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른들 중에는 디젤 발전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어요. 여자들이 어두워진 후에도 안전하게 물을 길러 갈 수 있었고요. 병원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었어요. 낡고 녹슨 발전기 잔에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희미한 별빛 속에서도 부서진 그 모습이 쇠로 만든 묘비석처럼 우뚝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작동이 멈췄어요. 박호희 족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럽 사람들이 교체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부품은 오지 않았어요. 연료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감당할 만하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하나씩 그들의 약속이 거짓말로 변해갔어요. 15년간의 어둠의 무게가 우리 둘 위로 눌러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깨진 약속 하나하나가 불신의 층을 쌓아 올렸고 이제 제가 그걸 극복해야 했어요. 어른들이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할까요? 이 태양광 시스템도 발전기처럼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당연한 질문들이었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충분히 많은 마을에서 일해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지속 가능성은 좋은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소유권과 이해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중앙광장에서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작은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왔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가운데 서서 태양광 시스템이 여러 해 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다른 마을들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패널들이 사막의 뜨거운 열과 모래폭풍 속에서 어떻게 테스트되는지 설명했어요. 관리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고 하혜가 이미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박민수 씨가 병원 설치가 완료되어 첫 번째 시연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을 때 시작됐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자 마을 전체가 병원 주변에 모였어요. 15년 동안 매일 밤 그랬듯이 건물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안에는 백신용 냉장고 3대, LED 조명 6개, 그리고 건강교육 프로그램용 작은 텔레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가 전원 스위치를 박호희 족장님에게 건네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스위치에 닿으려고 할 때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염소들도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박호희 족장님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순간 병원의 모든 창문에서 눈부신 흰 빛이 터져 나왔어요. 건물이 어두운 그림자에서 마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밝은 등대로 변했어요. 군중이 환호와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올라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쁨에 웃고 있었어요.
가장 의심 많던 어른들조차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걸 보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시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양광 시스템은 하룻밤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작동해야 했어요. 마을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우리 여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병원 시연이 성공한 후 박호이 족장님이 마을 의회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모든 어른들이 큰 바오밥 나무 아래 모여서 15년 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마을 전체에 전기를 가져다주는 우리를 믿어도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익숙한 어둠의 안전함과 다시 희망을 가질 위험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주름진 이마와 지친 눈 하나하나에서 결정의 무게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박호이 족장님이 마침내 일어나서 선택을 발표하실 때 목소리가 기도처럼 조용한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마파티 전체를 위해 한국 태양광 발전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움직이게 했어요. 2주 안에 마을 전체를 바꿀 만큼 충분한 장비를 실은 큰 트럭 5대가 도착했어요. 200개의 태양광 패널이 아프리카 햇살 속에서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배터리들이 깔끔한 줄을 이루며 놓여 있어서 어두운 시간을 위해 햇빛을 저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선들이 트럭들 사이에서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는데 모든 집과 건물을 연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치에는 12일간의 치열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박민수 씨와 팀이 숙련된 무용수처럼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고 건물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하에는 매일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리 절차를 배우고 모든 전선과 연결 부위의 위치를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작업팀에 합류했어요. 여자들이 물건을 나르는 걸 도와주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버려진 전선 조각들을 모아서 깔끔한 더미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이든 마을분들조차 기여할 방법을 찾고 계셨는데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 휴식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계셨거든요. 마을이 전기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로 살아나고 있었어요. 공동의 목적과 커져가는 희망의 에너지였어요. 설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그 순간을 위해 중앙 광장에 모였어요. 주 제어판이 공간 한가운데 재단처럼 서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전선들로 마파티의 모든 건물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가슴이 긴장된 흥분으로 더 빨리 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불을 켜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박호이 족장님이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제어판에 다가가셨어요. 거칠어진 손에는 단순한 전원 스위치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280명의 희망과 두려움이 들려 있었어요. 제 손자는 돌아올 수 없어요. 저녁 바람 소리보다 겨우 들릴 정도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안전할 거예요. 주 스위치에 손을 올리시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러고는 단호한 동작으로 스위치를 위로 올리셨어요. 변화는 순간적이고 숨막힐 정도였어요. 모든 길을 따라 가로등이 환하게 켜지면서 집들 사이로 흐르는 빛의 강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처음으로 새 LED 전구를 켜자 창문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병원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고 냉장 장치들이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보관하기 시작하며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마을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오는 축하의 소리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밝혀진 길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집들에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동 우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이든 분들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 앉아서 전기 불빛의 보호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새로운 태양광 전력 텔레비전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면 주위에 모여서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전등 스위치를 계속해서 만지며
간단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아무도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가 깨어있으면서 변화된 세상을 탐험하고 빛이 가져다준 안전함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환하게 밝혀진 길을 걸으면서 마파티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도 근본적인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로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1년 후 축하 행사를 위해 마파티에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은 지역 내 다른 공동체들의 모델이 되어 있었어요. 이웃한 10개 마을에서 태양광 기술에 대해 배우려고 대표단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해는 다른 지역에서 온 15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태양광 기술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행사 중에 박호희 족장님이 마을 장인들이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만든 나무 조각품을 저에게 선물하셨어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뻗은 두 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위로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과 마파티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요. 감사의 눈물로 눈이 반짝이며 설명해 주셨어요. 빛이 희망을 만들고 희망이 미래를 만들어요. 깨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던 어둠이라도 함께 빛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언제나 이겨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온 전화로 시작된 영웅의 여행이 저를 이끌어서 발견하게 해준 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일이 결국 자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밝혀준다는 거였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